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네들 그 우주 발사체 실패를 인정하고 담화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군사 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군사 정찰 위성 문제의 그리도 불안 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적들이 우리가 정찰 위성을 포함한 우수한 정찰 정보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머지않아 곧 이제 궤도에 진입하겠다. 머지않아 이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고 머지않아 며칠 내, 몇 달 내, 몇 년 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발사체 도발을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다. 미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 이미 수천 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볼멘 소리를 좀 했습니다. 김여정이.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말,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왜 북한에서 쏘는 것은 이건 규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얼마 전에 한국도 누리호 우주 발사체 매우 성공적으로 그 위성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건 온 세계가 박수를 치고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김여정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규탄받아야 된다면 지금까지 위성을 수천 개를 쏘아 올린 미국 같은 모든 나라들도 다 규탄 대상 아니냐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국내에 있는 좌파들은 이런 말에 또 막 박수를 치고 맞아 왜 북한만 그래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우주 발사체하고 핵탄두를 실어 날리는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95% 이상이 같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미사일의 맨 꼭대기 부분 3단계 그 부분에 인공위성이 실려 있느냐 핵탄두가 실려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안 되느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온 국제사회가 말리고 유엔이 말리고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서 금지시켰던 핵실험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70번 이상 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금지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쑥밭을 만들겠다느니 미국 본토도 온전치 못하겠다느니 선제적으로 핵탄두 공격을 하겠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핵실험을 6번까지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자유민주 국가에서 실험하고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는 다 기술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협력도 할 수 있고 다 박수를 보내지만 북한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핵실험, 탄도미사일 그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체도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자기네는 인공위성, 군사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발사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더 가다듬기 위해서 쏘은 건지 아니면 군사 정찰 위성이 정말인지
군사 정찰 위성은 신용만 낼 뿐이지 그거는 사실은 다른 어떤 전자장비를 넣어서 탄도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그게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고 또 비행을 하고 다시 재진입할 때 어떤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는 짓인지,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주 발사체 어떤 명분이든지 다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쏘지 말라. 쏘면 응분의 대가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탄의 대상이 돼 있는 건데, 북한이 자기네 그 우주 발사체가 실패를 했는데 그걸 아주 신속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북한이 다른 때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그것을 또 거짓말로 사실은 그렇게 200km만 나가서 추락하는 것도 뭐 의도된 그런 궤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둘러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김정은이 요즘 들어와서 자기네를 또 정상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실패했을 경우에 인정할 줄 알아.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우리도 그런 우주 발사체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김여정이 얘기했다시피 머지않아 곧 쏠 거야 이런 의지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짓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쏴서 실패하던 그날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그 태안반도 아시죠? 태안반도에서 그 태안반도에 보면 서산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그 서쪽으로 좀 가면은 안흥 종합시험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 LSAM, 영어 스펠 L자 L에다가 SAM SAM, 이걸 성공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입니다. LSAM, 그냥 LSAM 이렇게 입에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쏜 것이 LSAM-1,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면 LSAM-2. 이것을 이 표적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표적용으로 관역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걸 쏴가지고 이번에는 LSAM이라는 요격 미사일을 쏴서 이걸 공중에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음과 꽝 하고 하나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두 개의 불꽃이 날아가다가 하나는 꽝 하고 터져버리고 하나는 계속해서 날아가지요. 이제 이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LSAM, 이 요격 미사일은 2단계 로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날아가다가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됐는데 그 하단부에 있는 로켓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만 된 상태에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표적 탄도미사일하고 꽝 부딪혀서 폭발을 하는 거고, 그 뒷부분에 붙어있던 2단계 로켓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허공으로 날아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꽃이 두 개 날아가다가 하나는 꽝 표적 탄도미사일하고 부딪혀서 폭발을 하는 거고 하나는 계속 날아가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LSAM, long, 맨 앞에 있는 것은 L-range, long range, 장거리라는 뜻이죠.
SAM은 S는 surface 이 지표면이라는 뜻입니다. A는 air 저 공중 이것을 지대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가면 지대지. 전투기에서 폭격기에서 지상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공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쓸데없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SAM은 Surface to Air Missiles. 그래서 네, LSAM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LSAM 이렇게 부르시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거기 뭐 국방장관도 있고 기자들도 다 있고 그래서 요격이 성공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방공망도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뭐 서울 또는 중부지방, 남부지역까지 다 북한이 이제 우리를 호시탐탐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방공망, 아이언돔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맨 위에서 날아오는 건 사드로 막아내고 그 다음 단계쯤 오는 것은 이번에 한 LSAM으로 막아내고 그보다 좀 밑에 오는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는 건 천궁으로 막아내고 그래서 4단계 천궁 1단계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2단계 이번에 LSAM 3단계 그 다음에 사드 맨 윗단계. 그래서 아무튼 북한 쪽에서 어떤 도발을 하든지 대한민국 영토에는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질 수 없게 공중에서 다 요격한다. 지금 이런 채비를 갖춰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LSAM-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LSAM-2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LSAM-2도 성공을 하면은 그건 사드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뭐 사드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를 들여오느니 마느니 뭐 증강을 하고 보강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한 대한민국 100% 독자 기술로 만든 LSAM-2 이걸 실전 배치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드가 있으면 더 좋고 겹겹이 방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도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체적인 방어망을 갖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산을 곧 할 예정이라 그래요. LSAM 지대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 그러면 아마 2020년 후반부쯤 가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시청자들 궁금하시는 거 대신해서 물어봤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도 LSAM으로 타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종섭 국방장관이 대답하기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은 북한 정권은 종말이 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장사정포 지난 연평 포격했던 그런 포로 또 도발을 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면은 지대지 유도 무기 땅에서 땅으로 쏘는 것 지대지 그걸 KTSSM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장사정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다면 그 저쪽 산 저쪽에다가 뭐 이 땅굴을 파고 거기다가 장사정포를 보호시켜 놓고 또 우리 포가 잘 포격하기 힘든 곳에다가 포를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이제 숨겨놨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 쪽으로 이제 타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유도 장치를 통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 다음에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KTSSM 이걸 이제 이번에 공개를 최초로 했는데 갱도 진지 땅굴을 팠다. 거기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우리 하늘 위의 여러 가지 구멍들, 사드를 배치를 해놓고도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보안 물자 공급이 안 돼서 사실상 뭐 가동이 100% 확실한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늘을 층층이 다 촘촘하게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던 그 차에 그 중간쯤 어떤 구멍이 있던 것도 이번에 다 그걸 메꿔 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비로소 하고 있다. 그 우리의 안보, 대한민국 하늘의 안보를 제대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정찰총국 여기가 해킹하는 데입니다. 정찰총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커다란 해킹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자루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김숙희라는 게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주로 가상화폐, 코인 해킹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입니다. 라자루스가 5,300억 원치를 해킹해 갔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김숙희는 이 대한민국은 물론 이려니와 전 세계 개인 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해 오던 곳인데 윤석열 정부가 여기 대해서 독자 제재 대상으로 김숙희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제자리로 우리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의 사이버 안보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에서 직접 들은 말씀을 소개해 드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이 해커들이 뭐 여러 가지 말썽을 피우고는 있는데 해킹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1등이랍니다. 해킹 기술에 있어서 최고봉은 이제 뭘로 가늠을 하느냐? 그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해킹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 기관에는 하루에도 뭐 몇백 번씩 해킹 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와서 이 문 찔러보고 저 문 찔러보고 뭐 여기 찔러보고 했다가 이제 안 돼서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머물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해킹 기술의 최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다 들여다본 다음에 흔적 없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해킹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이전에 아무런 흔적도 발자국도 다 지워놓고 빠져나온 건데 이걸 이제 아마 최고 기술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런 해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과 그 해당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해킹 시도, 해킹 흔적들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